일타 강사 문쌤, 문상 기자, 문희병까지 MZ들이 열광하는 부캐 부자이자 넷플릭스 1위 흥행 보증수표 배우 우리 문상훈 씨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상훈입니다. 일어나. 얘들아 이런 거에서 틀리면 안 돼. 이런 거 틀리면 너네 등급 다 못 챙긴다고 봐야 돼. 저는 지금 한국의 유일한 합법 카지노 정선의 강원랜드 앞에 나와 있습니다. 민진아, 상훈이 오빠야. 그 휴가 때 같이 애니메이션도 보러 가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언제 봤어요? 다영아. 자, 소개를 직접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연기도 하고 코미디도 하는 코미디언 문상훈입니다. 근데 요즘 저 상훈 씨 진짜 바쁘시겠네요, 그죠? 아유, 아니요. 안 바쁩니다. 안 바빠요? 네네네. 바쁘잖아요. 네네. 솔직히 바빠요. 어저께 뭐 하셨어요? 어저께는 이제 남양주 가서 촬영했었고요. 내일은 뭐예요? 내일은 또 이제 파주 가서 촬영합니다. 아유, 바빠요. 제가 얼마 전에 조셉보다 바쁘세요. 뭐. 저보다 바빠요. 저 얼마 전에 같이 오늘 바쁘니 했더니 저 요즘 안 바쁩니다. 하길래 끝나고 밥 먹을래? 아니요, 저 촬영 가야 돼가지고요. 아니 그 사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이렇게 보는데 상훈 씨가 또 출연을 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저씨하고 누나는 정훈이한테 궁금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오늘 아니 이게 저기 어떻게 출연을 하시게 된 건지. 감독님이 요런 역할이 있는데 오디션 볼 생각 없냐고 하셔서 제가 가서 오디션 보고 감독님하고 얘기 나눈 후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그 박은빈 씨가 현장에서 좀 약간 우리 저 상훈 씨에게 감동을 좀 잔잔하게 좀 주셨다고. 네, 그때 제가 너무 좀 방탕하게 살았다 해서 좀 덜 먹자 해가지고 좀 절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고 저도 제가 빠졌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박은빈 배우님 딱 와서 야, 여기 빠지셨죠? 그러니까 나도 내 스스로 잘 모르겠는데 네. 박은빈 씨가. 맞습니다. 박은빈 씨가 살 좀 빠지셨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하고 이제 주변 계신 분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그만큼 세심하시고. 진짜 세심하게 네. 챙겨보지 않으면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예. 배우님이 유일하게 살 빠진 걸 알아봐 주셨다고. 진짜 살 빠지신 거였구나. 네네네.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찾아내려고 한 게 아닌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게 소소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모습과 실제 품고 있는 그 기운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진짜 부캐를 운영하시나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저기 사실 상훈 씨가 이제 유튜브에서 보여주는 부캐들이 엄청 화제인데 어떤 캐릭터들이 좀 있는지. 한국지리 일타 강사 문쌤. 오늘 왜 이렇게 늦니 애들이? 좀 크게 얘기해 줄래? 잘 안 들려. 수능 오늘 수능 아니네. 문상 기자. 이 손바닥만한 빵이 왜 그토록 인기가 좋은지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는데요. 빵과 함께 이처럼 캐릭터 모양의 방부제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학을 해서 하는 복학생 또 캐릭터가 복학생 있고. 캐릭터. 그 얼굴도 있네. 나는 일치 문성훈이야. 꽃가루를 날려 폭죽을 더 크게 터뜨려. 그리고 아이돌도 있잖아요. 아이돌은 이제 9in1이라는 그룹의 강아라는 아이돌이 조금씩만 요 좀 느낌만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예, 일단 문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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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봐. 얘들아, 자, 봐봐. 집중해야지. 자, 봐봐. 명태의 이름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랬어? 명태, 생태, 살아있는 명태 혹은 안 얼린 명태, 동태, 얼린 명태, 황태 덕장에서 3개월 동안 얼렸다 녹였다 한 명태, 호다리, 덜 말린 명태가 문쌤입니다. 정말 그 자기 실력의 반도 못 보여주고 정말
지금 같이 함께 온 매니저예요? 네. 두 분도 너무 당황했어 네. 지금. 실제 명태 강의를 보니까 인터넷 강의업체 회장님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고. 강의하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공부는 하면 되고 살은 빼면 되니까 한번 해보자. 진짜 해보자고? 진짜 해보자. 와. 그리고 또 한국지리가 지금 1등의 자리가 공석인 지가 꽤 됐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 또 나올 때가 됐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그 지리 강의를 할 때는 그 문쌤은 이제 지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지리에 대해서는 얘기를 이런 방법도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본인은 좀 어떤 그 평소 캐릭터 아이디어를 좀 얻으시는지. 어떤 캐릭터 행동을 할 때 저한테도 있는 마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아 저분 오늘 아침에 양치 안 한 거 갑자기 생각났나 보다. 그러면 약간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네네. 그래서요. 네. 그게 좀 공감대에서 시작하는. 그럼 오신 김에 지금 우리 문상훈 씨의 녹화 어떤 거 같습니까? 아 상훈이가 저한테도 형 여기 나가는데 네. 진지하게 해야 되냐 웃겨야 되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웃길 수 있으면 웃겨 하는데 아직 뭐 그거 둘 중에 하나를 또 못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선 씨, 우리 상훈 씨하고 병재 씨하고 조셉하고 가끔 자리를 갔잖아요. 네. 어떤 형이에요, 조셉은? 병재 씨하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편하게 진짜. 편하게 얘기하세요. 네. 세호 형이랑 술 먹고 오면 어떤 느낌이냐 네. 동생들 사이 어떤 형이냐 하는데 그걸 좀 궁금해요, 제가. 병재가 세호 형이랑 술 먹고 들어올 때 아 똥술 먹었다라고요. 저는 똥소리란 말을 원래 많이 쓰는 말인 줄 알았어요. 이제 병재 형이 항상 이제 술 먹고 가면은 아 형 들어가세요 하고서 아 오늘 똥술 먹었다 이러는데 세호가 돈 내고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네네. 예. 저도 한번 나가봤어요. 그래서 세호 형이랑 병재랑 어떤 느낌인지. 근데 두 분이서 그걸 하더라고 게임을 웃음 참기 게임을. 아, 맞아. 지금부터 웃는 사람 10,000원이야? 하는데 하나도 안 웃겨서 웃음을 참아야 되는데 웃음이 없어. 게임이 끝나지가 않으니까 상훈이랑 저랑 억지로 웃어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있었거든요. 재미가 없어서. 근데 야 너 웃으면은 벌금이야. 너 잘 참네. 저는 그냥 최악의 맨날 자기가 얘기하고 자기가 웃어. 그때 이제 남창희 형하고 두 분이서 야 임마 뭐 임마 야 임마 뭐 임마 이러면서 이거 했어요, 체스트 프레스. 네네네. 상훈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코미디언을 좀 꿈꾸셨는지. 어릴 때부터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꿈 하면은 개그맨 너무 좋고 항상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반 뒤에서 막 웃기는 거 좋아하고 선생님 따라하고. 맞아. 네. 막연하게 꿈꾸고 있었다가 전역할 때쯤에 이제 군대 안에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진정으로 뭐 사랑하는 일이 뭐고 이런 거를 이제 좀 체크해 가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거였구나. 그래서 코미디언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스스로한테 되게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입에 풀칠할 정도만 벌어도 괜찮겠냐. 그때 제가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하고 싶었던 것 아, 같아요. 본인 스스로. 네. 나 한국 태그 리그 챔피언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기를 항상 유병재 씨를 찾아가서 이렇게 코미디를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네, 저희가 갑자기 이제 무대나 이런 데서 공개 코미디나 이런 걸 못 하니까 재밌는 영상을 한번 해보자. 네 하고 이제 만들어봤는데 이걸 뭐 어떻게 알릴 수도 없고 회사나 이런 데 막 영상을 포트폴리오처럼 보내봤는데 또 연락도 마땅치 않고 이래서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이제 유병재 형이었었는데 그래서 유병재 형한테 저희 영상 이제 냅다 보내면서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병재 형이 만나자고 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만나고 그때부터 같이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유규선 선생님과 문상훈 선생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입금 후, 입금 전. 와 근데 부모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잘해주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물심양면으로 규선이 형이랑 병재 형이 막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네. 그래서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처음 만났을 때 너네 회도 잘 못 먹지 참치도 먹어본 적 없지 이러면서 막 회도 사주시고 참치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일자리도 주시고 정말 물심양면으로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벌써 6년 전, 5년 전인데 오래오래 건강하게 늘 지금처럼 그렇게 웃으면서 같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기 상훈 씨가 지금 말투도 그렇지만 굉장히 좀 감성적인 면이 맞아요. 평소 시집을 많이 읽는데요. 시집을 많이 읽기도 하고 시집도 수집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오늘 저 시집을 준비를 했다. 그래요? 네. 두 분께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진짜? 네. 그리고 여기 앞에 이제 제 편지를 썼습니다. 진짜? 그래요? 고맙습니다. 야. 그 평소에 책을 얼마나 또 읽으시는지가 이 글에 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일 수는 없다고 속편한 핑계를 댈 때마다 형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친절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라는 내내 의심해왔던 말을 한 번 더 믿기로 합니다. 매일 밤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지 다짐하지만 어제보다 못할 때도 많아요. 그래도 오늘은 또 잘 살아보자 용기를 내보는 것은 형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이게 뭐 또 모두가 나를 알고 있는 사실은 외로운 세상에서 늘 형님의 안녕이 궁금합니다. 뵌 적도 없지만요. 매 순간 그럴 수는 없겠지만 대체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지만 이런 말들도 부담이 될까 봐 마음만 남겨둡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예. 저도 한번 살짝. 예.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가장 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의사가 아니라 의사가. 혹시 저를 위해서 좀 읽어줄 수 있을까요? 혹시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멈출 거라서 예.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가장 많은 죽음을 목격하고 무대를 밝히는 조명 감독님이 가장 어두운 곳에 있는 것처럼 남을 웃기는 직업의 형님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문지르며 살아왔을지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별점 매기기 좋아하는 세상에서 날카로운 평가의 단어들을 웃음으로 바꿔주는 세호 형에게 늘 마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햇볕을 생색내지 않듯 웃음을 주는 일을 기쁨으로 생각하는 형님께 제가 마음의 연고로 생각하는 이 시집을 드립니다. 사는 동안 사람들에게 준 웃음들을 돌려받는 나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이거 참 글을 잘 쓰죠. 혹시 상훈 씨의 좀 꿈이 있습니까? 목표라든가? 제 꿈은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이 일을 하는 게 제 꿈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도 이제 10명 정도의 팀으로 움직이고 있고 다 이제 좋은 분들이라서 제가 좋아하는 소중한 사람들하고 최대한 오래오래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제 꿈입니다.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람을 주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을 웃겼을 때 그 느끼는 희열이나 기쁨이 아주 말초적인 행복인 것 같아요. 군대에서 나는 누구를 웃기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던 생각이 변함이 없고 싶다. 오래오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잘 만든 시트콤 같은 걸 하나 하고 싶은 게 꿈이고 죽기 전에 하나만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 사실 조급하지도 않아요. 늘 설레고 지금도 그 만드는 거에 일환이겠지 라고 생각해서 되게 잘생겨졌네. 오랜만에 왜 그러지? 뵙습니다. 잘 지냈어요? 아니, 아니 예전에 볼 때보다 왜 이렇게 연예인처럼 변했는데? 화장은 연예인처럼 해줘가지고. 나 좀 실망하려고 그러는지. 왜요? 잘생기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왜 이렇게 얼굴도 깔끔해지고. 너무 오랜만에. 네. 약간 이렇게 기분 탓인가? 이렇게 핸섬해졌지?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년새 현상금 1,000만 원을 걸고 금연 레이스에 뛰어든 웹툰 작가 이말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웹툰 작가 이말년입니다. 현재는 웹툰 한 3년째 안 그리고 있고 개인 방송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말년 작가님은 이제 2세대 웹툰 작가님이십니다. 이말년 시리즈를 통해서 웹툰계 B급 코드를 이제 개척하신 분인데 당시 모든 커뮤니티 게시물들이 이제 작가님 웹툰으로 도배될 정도로 맞아요. 사실 인기가 대단했었어요. 예.
아니 근데 이제 세대면은 뭐 다들 금연이나 운동, 뭐 공부, 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좀 세우시는데 금연 선언. 근데 이게 1,000만 원을 걸어 놓으셨어요? 사실은 뭐 금연을 막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아니었는데 네, 근데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2022년에 뭐 새로운 걸 한다고 이제 좀 발표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연말에 그렇죠. 네네네. 매년 있었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금연을 좀 그럴듯하게 해보자 해서 억지로 든 게 좀 아무래도 좀 그렇게 됐죠. 현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침착맨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사진을 찍는다면 세후 1,000만 원 뭐 이렇게 있는데 증여세 정도는 본인이 내. 본인이 내세요. 3.3%는 제가 내드릴게요. 증여세나 뭐 그런 건 알아서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1,000만 원이나 거신 거는 이제 그만큼 좀 의지를 좀 표현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기간이 또 무제한입니다. 아. 그러면은 뭐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을 때도 1,000만 원. 무제한. 1,000만 원, 1,000만 원. 무조건. 예. 그러니까 누군가 사진을 찍거나 증거를 남기면은 무조건 그분께 1,000만 원. 그쵸. 담배만 입에 대도 1,000만 원. 되는 건 괜찮다. 불을 붙이는 게 좀 그렇다. 아니면 막 억지로 막 할 수 있죠. 그렇죠. 아, 그건 안 된다. 한 번 흡입을 해야. 아, 내가 스스로 예. 그런 것들 유해 물질을 예, 그쵸. 그러면은 사실 카드는 뭐 이런 거 뭐 있잖아요. 다양하게 나와요. 이거는 뭐 금연 대체 뭐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뭐 물담배, 아, 맞아요. 시가. 예. 안 되지. 그거 안 되지. 다. 개인 방송에서도 그거에 관해 가지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뭐 전자담배 포함이죠. 전자담배 담배잖아요. 전자담배, 찐담배, 그냥 담배, 물담배, 씹는 담배 다 담배예요. 금연초는 봐줘야 되지 않을까? 치료제니까 봐줘야 되지 않아? 보건소에서 주는 거는 허락하자. 그러면 이렇게 어때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금연을 하게 된 건지. 사실은 지속적으로 시도는 해왔었어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결혼 공약이었어요. 아까 사랑하는 이와의 약속처럼 결혼할 때 제가 이제 금연을 해보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게 잘 안 지켜지고 임신하면은 끊겠다. 근데 좀 잘 안 지켜지고. 그래서 출산하면 끊겠다. 안 되고. 산후조리원 갔을 때 하겠다. 뭐 했을 때 하겠다. 100일 돌. 최악이네. 계속 하다가. 전체적으로 최악이야. 최악이에요. 예. 작년에도 한 번 또 실패했고. 저는 그 예전에 석진이 형이 그 이제 금연을 선언을 하고 그 형이 한 3개월 됐을 때인가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흡연을 했을 때예요. 근데 제가 담배 피고 나서 담배를 석진이 형 차에다 두고 갔어요. 야, 가져가. 근데 제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형 거기다 놔둬. 내가 다음에 또 형 차 타면 필게. 근데 그 형이 그날 그걸 피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해. 이게 이런 게. 그러니까 그게. 예. 근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석진이 형이 금연을 제가. 그 장면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네. 그래서 지금 며칠째 하고 계십니까? 지금 14일 행진 중입니다. 1월 1일에 시작한 게 아니네요? 예, 왜냐하면 남아있는 건 다 피워야 되죠. 버리면 또 환경 파괴되니까. 그게 또 독극물이잖아요. 카드뮴도 있고. 그 보통 그 금연하는 순간에 그거 다 뿌개서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는데. 너무 그게 퍼포먼스가 좀 상투적이다. 이거 이렇게 자르고 하는 게 좀 저는 좀 저만의 방식이다. 11년을 실패했는데 금연을 세상에서 가장 쉬운 도전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예, 이거는 제가 이제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어떤 도전은 뭔가 이렇게 좀 연습을 해야 되고 뭐 무한도전 같은 것도 막 뭐 봅슬레이라든지 뭐 계속 시간을 내서 뭐 훈련을 해야 하잖아요. 연습을 하고 뭐. 근데 이거는 가만히만 있어도 그 도전이 계속 성공적으로 이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으면 되네? 개꿀? 뭐라 그러죠? 왕꿀? 왕꿀. 너무 좋다. 괜찮습니다. 너무 좋다. 이거 실패하면 진짜 말이 안 된다. 이번에야말로 나는 이제 노담으로 가자. 그래서, 노담? 네, 노담. 난 내가 노담이었으면 좋겠어. 일단 뭐 담배 얘기는 곧 좀 하고요. 오늘 뭐 담배 때문에 나오신 게 아니에요. 담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금연 중이라서 그런지 되게 신나서 계속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담배 얘기를 좀 오래 했습니다. 예. 퀴즈를 풀어볼까요? 예, 아니요. 그래요? 아직 더 이야기가. 예. 아니 우리 따님이신 소영 양이 수업 중에 줌 수업 중에 친구에게 이제 아빠를 전 웹툰 작가
전 웹툰 작가. 예, 제가 전 웹툰 작가라고 말하고 다녀가지고 그 제 개인 방송을 또 봐요. 예. 보니까 이제 좀 자연스럽게 습득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전 웹툰 작가라고 하고 다니냐면 만화 언제 그리냐고 그러니까. 계속 물어봐서 저 은퇴했다고 하면은 더 이상 안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근데 지금 진짜로 완전히 이제 안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할 생각은 있는데 네. 엄두가 안 나죠. 아 뭔지는 알겠어요. 예. 한 3년 안 하다 보니까 땡기긴 땡기는데 옛날에 그 힘들었던 기억만 남으니까 좀 그게 어렵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과정들 또 마감에 쫓기고 막 또 이야기를 공개 또- 했을 때 아우. 대중의 반응이 또 뭐 이 여러 가지가 네. 예? 제일 큰 거는 이제 개인 방송에서 만화 내용을 그냥 말로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리는 게 이제 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길을 발견해 버렸어요. 너무 쉬운 길. 그냥 인터넷 솔직하다, 방송 솔직해. 켜서 채팅창 네. 보면서 즉각적인 다이렉트한 그 리액션 받으면서 뭐 이것도 이렇게 사실 하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웹툰에 비해서는 개꿀. 저에 한해서 개꿀. 개꿀. 예, 이게 나에 그냥 한해서는 제가 포지셔닝이 되게 독특하게 잡혀가지고 그래요. 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거는 이제 나에 한해서는 지금 개꿀. 그쵸. 그러니까 웹툰과 비교했을 때는. 그쵸. 예. 아니 이게 이제 8년 전에 게임을 재밌게 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생방을 켜고 게임을 한 게 이제 그 이 인터넷 방송의 시작이었다고. 맞아요. 예. 예. 그때 당시 이제 하스스톤이라고 카드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너무 오래 하니까 질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안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까? 게임 중독이니까.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하면 재밌겠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게임 방송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키고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이었군요. 그쵸.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방송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떤 방송을 하세요? 뭐 토론도 많이 하시던데요, 주호민 씨. 주은미 씨랑 뭐 심팔 토론. 그거 인기가 많았고 단팥 호빵 대 야채 호빵 무엇이 진리인가입니다. 복숭아 딱딱한 게 더 맛있나 물렁한 게 더 맛있나입니다. 오늘 검색한 거거든요. 예. 물렁이가 100원 더 비싸요. 그 말인 그 즉슨 말은 무엇이냐? 예. 여기는 자본주의 국가죠. 예. 비싼 것이 더 맛있어요. 삼국지 얘기도 하시잖아요. 삼국지. 삼국지 같은 거 이제 그런 기획도 있어요.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것들. 이제 이 유비 얘기를 하기 이전에 삼국 시대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렵나요? 여기까지도 어렵나? 어려워요. 여기도 어려워. 자, 더 쉽게. 요즘에는 이제 토크. 어떤 토크예요? 이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결국 아무 얘기나 하는 거예요. 그냥 두서없이. 그러니까 그냥 제가 살짝 그냥 본인 얘기 그러니까 그냥 쏟아내더라고요. 준비되고 키는 게 아니고 키고 일단 얘기를 하는군요. 그죠?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려면은 그 택시를 타야 되는 게 맞지만 택시는 기업 총수들이나 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좀 요즘 그럼 하루 일과가 좀 어떻게 되세요? 11시에 늦지막하게 일어납니다. 아침 11시. 11시에 무지막하게. 11시에 일어나서 11시에 이제 모르죠. 또 아침 7시에 잘 수도 있는 거니까. 몇 시에 자요 보통? 한 2시에는 잡니다. 그럼 9시가. 2시에. 그렇게 오래 자? 체력이 없으니까. 좀 오래 자둬야 돼요. 운동은 안 하니까 체력이 없어서 오래 자요. 일단 9시간. 그리고요. 일어나서 그럼 뭐예요? 11시쯤에 한 30분간 누워 있어요, 계속. 일어나기 싫어서. 누워 있고 씻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12시에 이제 제 방송하는 스튜디오로 갑니다. 그럼 이제 오늘 뭐뭐 할지 좀 대충 얘기하고 1시에 방송을 켭니다. 오후 1시에. 그러면 굉장히 방송을 빨리 시작하네요. 11시에 일어났으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생활이 거의 없죠. 네. 자느라 다 써가지고 사생활. 1시에 키고 한 6시, 7시까지는 계속 하는 것 같아요, 방송을. 와, 생방으로 그냥? 예. 와. 아니 생방으로 6시간을 해요? 근데 이렇게 알차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대화하듯이 하다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럼 화장실 가서 한 5분 비우고 5분 비우고 뭐 할지를 여러분들이 좀 회의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한 2시간 말없이 하다가 주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또 막 얘기를 하다가 그냥 실없이 얘기하다가 뭐 그러다 보면 또 7시가 돼요. 이게 지금 유튜브 구독자 수가 135만 명. 아니 근데 이게 좀 웹툰 그릴 때하고 지금 이게 방송하시는 그 수입을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웹툰 그릴 때는 그렇게
수익이 막 엄청 버라이어티하게 막 크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도 괜찮았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광고가 매번 붙으니까 그걸로 이제 괜찮죠. 아, 좀 수입으로 보면은 웹툰 때보다 지금이 훨씬 몇 배 되죠. 그때도 괜찮았는데 웹툰 때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편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하니까. 아니 이것도 잘하니까 되는 거죠. 아, 지금 뭐 화장실 갔다 와도 막. 저도 제 개인 SNS로 가끔 가다가 라이브 방송을 해요. 그러면 저의 팬분들도 해서 소통 방송을 딱 키면 그냥 댓글로 남겨주시더라고요. 재미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전문 방송인 분들, 프로분들은 이 오디오 비는 거에 강박이 있어요. 그냥 오디오가 비게 냅두고 저 키즈 카페 주인처럼 나는 그냥 묵묵히 바라보다가 중간중간에 개입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편합니다. 채팅창에 자기들끼리 놀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막 저한테 막 뭐 이거 물어보고 뭐 물어보고 유재석 씨는 지금 어디 있으세요? 하면서 유퀴즈는 녹화가 언제 이런 질문들이 오면 하나하나 대답을 다 해주고 있으면 아까 제가 물어본 거 있잖아요. 그걸 답해서 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저 표정. 안녕. 아무래도 프로시니까 반응이 막 좀 별로 뭐 뜨뜻미지근하면은 부담돼서 또 못 키시는 것도 있죠. 뭐 그런 것도 있죠. 왜냐면 그렇죠. 재밌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치. 그 반응 의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이제 뭐 아마추어 길바닥은 키고 재미없었다 하면 네가 재미없는 거지 내가 재미없어? 나는 재밌게 했으니까 상관없어. 약간 좀 그런. 이게 오히려 아마추어여서 저 마음 더 내려놓는 게 있어요. 편하게. 야, 인생은 이말년처럼인데. 야 진짜. 잠깐 뭐 빵 좀 사올게 그래서 10몇 분 비울 때가 있으면 제 동영상 틀어놓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 10분, 15분. 왜냐면 편의점 가려면 좀 걸리니까 한 10분, 15분 걸려. 갔다 오면은 왜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래요. 왜냐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느라. 이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첫째, 둘째가 알아서 놀아요. 첫째, 둘째가. 부모가 놀아줄 필요가 없어요. 첫째, 둘째가 놀게 그 시스템을. 방송은 이말년처럼. 깻잎 논쟁. 요즘에 굉장히 화제죠. 그러니까 내 친구랑 내 애인과 셋이 밥을 먹는데 내 친구가 깻잎을 못 떼고 낑낑거리고 있을 때 내 애인이 친구의 깻잎 떼는 걸 도와줘도 상관없다. 아니다. 그건 기분 나쁘다. 저는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내 여자친구가 그러면 오히려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챙겨준다. 내 친구를 이렇게 따뜻하게. 뭐 두 분의 입장이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살짝 약간의 보수적인 입장에선 굳이 그거를 왜 제가 내 친구랑 같이 나왔는데 내 친구가 깻잎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여자친구가 이렇게 해서 벗겨준다는 거는 깻잎을 벗겨줬다기보다 잠깐 잡아준 거지. 잠깐 잡아주더라도 잡아준 거야.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 전에도 계속 내 친구가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걸 목격하고 있었다는 말이겠어요. 그건 너무 지나치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근데 사실 이 깻잎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고귀한 행동이에요. 우리 어린 시절에 깻잎을 엄마가 벗겨주잖아요. 엄마가 밥 먹을 때. 그죠. 이거 엄청난 정성을. 그쵸. 그런 테이스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그리고 내 친구도 문제인 거잖아요. 여자친구가 해줄 때 아니에요라는 거 해야 되는데 그걸 뭘 아니오라 그래. 가만히 앉아서 아니 뭐 깻잎 잡아줄 수 있지. 그거는 암묵적으로 저한테 선전포고를 하는 게 아닐까. 뭐 제가 치사할 수도 있겠지만 저도 깻잎을 먹고 싶었지만 안 먹었을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그거를 봤을 때는 나를 먼저 한 장 주고 그다음에 한 장을 줬으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근데 깻잎 하나에 너무 복잡하다 과정이. 되게 디테일해요. 그럴 거면 깻잎 안 먹고 말지. 근데 맛있잖아.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본능적이라니까. 사람이 뭔가 깻잎을 들었을 때 한 장 딸려 올라간다. 긴급 상황이죠. 근데 긴급 상황이지. 지금 그거 바로 잡아줘야지. 두 개 싸면 짠데? 아니 그렇긴 한데 굳이 그 깻잎을 먹어야 됩니까? 평소에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깻잎을. 그럴 거면 셋이 밥 먹자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셋이 제 밥을 얘기는- 먹자고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서로도 동의하에 같이 뭔가 그런 자리를 갖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 저도 그 그럼.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깍두기나 뭐 잠깐만 다른 얘는 빠지고 우리끼리 아니, 저는 심판 같아요. 이게 놀이터네. 예. 그나마 좀 괜찮아. 근데 깻잎 하나에 너무 키즈카페 수업처럼 나는 그냥 묵묵히 바라보다가 중간중간에 개입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채팅창에 자기들끼리 알지. 셋이 밥을 먹자고 한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서로도 동의하에. 그럼 이건 어때요? 어떤 깻잎을 띄려고 하면 막 이렇게 아둥바둥 할 거 아니야. 어. 그럼 제가 잡으면 여자친구도 한번 잡아줘요. 두 명이 잡아줘요. 이거는 두 명이 잡고 한 명이 복잡해. 그럴 거면 누군가 깻잎 잡으면 다 잡아. 그럴 거면 싸우지 먹지 말고. 그럴 건 먹지 마. 아니면 아예 깻잎이 나왔을 때 처음부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 같이 함실에서 다 떼어놓고 식사를 아니야. 그럴 거면 한 장 한 장 나눠. 네. 한 장 한 장 나눠. 배 돌려. 아니 진짜 몰입하셔가지고 이거 근데- 눈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아니 이거 사실 없어도 저는 뭐 봐봐요. 별게 없어요. 없어요. 네.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분이 왔어요. 여자친구의 친구분이 왔어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직 할 것도 많이 남았는데 아니,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들으셔야 돼요. 예.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축사 때 서로가 제 일을 신랑 신부께서 성혼 선언을 부탁했을 때 좀 많이 당황스러웠는데요. 그래도 이제 저희 둘 다 결혼한 지 이제 10년이 넘었고 각각 따로 이제 최근에 그 지인 결혼식장에서 했던 감동적인 축사 영상이 좀 화제예요. 자, 우리 그 이말년 씨가 뭐라 그랬냐면 결혼 생활을 10년간 체험 중인 이병건입니다. 결혼 생활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하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어렴풋이 느낄 뿐입니다. 그냥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내가 하는 행동을 지켜봐주고 나도 그 사람의 행동을 지켜봐주면서 서로만 아는 에피소드들을 쌓아가는 재미가 결혼생활이 아닌가 하고요. 결혼생활이란 서로가 서로의 증인이 되어주는 추억 블록을 모아가는 것, 억울한 일을 억울하지 않게 지켜보는 것, 부풀인 서로의 글에 댓글 한 개 적어주는 것, 오늘따라 평소와는 다른 상대방에게 갸우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오늘따라 평소와는 다른 상대방에게 갸우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분이 보고 좀 감동을 하셨겠는데요. 어땠습니까? 근데 그거 하고 나서 집에서 아내가 서운하다고 했었어요. 왜요? 그날따라 제가 되게 퉁명스럽게 말해서 말한 거랑 저도 잘 지키기 힘든 거. 그러니까, 저는 좀 사실 참 그래요, 이게. 그래서 그때 또 미안하다고 또 편지를 또 하나 편지를 썼어요. 그래도 참 또 결혼하길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또 들 때도 있잖아요. 맞아요. 행복하다. 집에 있을 때 그냥 계속 누군가가 막 행동하는 게 보이는 게 참 그거 자체가 참 고맙고 아이가 막 갑자기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춤을 춘다거나 뭐 아내가 막 갑자기 막 TV 막 보다가 막 웃고 있으면 이상하게 행복감이 들더라고요. 아빠 왜 쌀을 안 해? 쌀. 이렇게 뭔가 편안하게 있는 뭐 이게 일상들. 그런 일상이. 저도 나은이가 이제 5살 됐으니까 나은이가 어디 이제 제가 이제 일하러 나오려고 그러면 바지 잡고 아빠 어디가 오늘 뭐 이럴 때. 오늘은 뭐 안 나. 뭐 오늘은 집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저는 혼자 있는 거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이 저 빼고 이제 뭐 잠깐 어디 갔다 올 때가 있어요. 혼자 딱 덩그러니 있으면은 좀 기분이 그렇게 막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좀 막 허해요. 좀 아이와 놀아준다는 느낌이 아니고 놀면서 알게 되는 콜라, 사이다, 탄산음료 실은 지구 멸망에 또 요즘에 꽂혀가지고 진짜로 막 무서워하더라고요. 걔는 좀 집중할 때는 집중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엄마 닮은 것 같아요. 저랑 노는 게 재밌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행복감을 느끼죠. 제 만화를 보고 싶어하는 독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그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얘도 이걸 보고 자기도 웹툰 작가가 되고 싶대요. 뭐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고맙고 그렇죠. 뭐.